인간력이라는 주제였는데요. 인간이 가장 아름다울 때가 자기 존재에 대한 자부심이 넘쳐 있을 때, 아,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나기를 참 잘했다, 이런 생각을 갖게 하는 그런 일들이 많았을 때 인간의 힘인 자존감이 높아진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우리 부모님과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자존감이 높아질 수 있는가, 그 방법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제가 이렇게 딱 나타나니까 박수를 쳐주셨잖아요. 열렬한 환영을 받으면 사람들은 자존감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그가 나타났을 때 열렬히 환영해 주고요. 그가 퇴장할 때 열렬히 환송해 주는 거. 이거 우리 가정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일상적으로 보통 지금과 같은 시기에는 부모님들이 애가 나가면 속으로 열렬하게 환영하죠. 다행이다. 그거 아이들이 다 알게 됩니다. 그거 한 박자 쉬시고요. 애가 나갈 때는 잘 갔다 와.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애가 집의 방문을 닫고 나가면서 내가 이 집에 다시는 돌아오나 봐라, 이런 생각을 갖고 나가면 절대 일이 잘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갈 때는 열렬히 환영해 주시고요. 그 다음 우리 가족 중에 누군가가 밖에서 들어옵니다. 그러면 뭐 시험 잘 봤니? 뭐 말썽 안 부렸어?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요. 일단 만나는 것 그 자체를 열렬히 환영을 해줍니다. 어서 와. 그리고 뭐 이제 주리주리 자기가 밖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일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어때요? 괜찮아. 일단 너가 들어왔으니 됐어. 어서 들어와서 물 한 잔 먹고 그리고 이야기하자. 그래서 만났을 때, 나타났을 때 열렬히 환영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가족도 예기치 않게 뭐 버스 터미널이나 기차 안에서 만나면 어떻습니까? 엄청 반갑죠. 네, 일상생활에서 퇴장과 등장을 환영해 주시라. 제가 저희 아이가 고등학교 1학년 때였을 거예요. 고1쯤 되면 애들이 학교 다니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도 이게 학교를 그만둘까? 어쩔까? 막 이런 고민을 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심각해져서 약간 미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얘가 들어왔어요. 어서 와라. 학교 갔다 와가지고 어서 와. 이러고 환영을 해줬어요. 부시럭부시럭 들어가서 있더니 조금 있다가 또 뭘 하러 나가는 거예요. 제 속으로는 또 어디를 또 끼대 나가려고 이런 생각이 들었지만 꾹 참고 우리 아들 어디 나가려고? 잘 갔다 와. 이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애가 가방을 이렇게 들다 말고 저를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엄마, 그렇게도 제가 좋으세요? 이거예요, 이거. 이때 제가 그래, 엄마는 우리 아들이 그렇게 좋네. 자, 우리 애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제가 이렇게 바라보니까 문 열고 나가면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이고, 이 몸이 잘 살아야겠네. 자, 자존감 교육 85% 된 겁니다. 그죠? 네. 나머지 15%는 너처럼 모든 아이들이 이렇게 소중한 사람이다라는 거를 그 다음 단계에 교육할 수 있습니다. 너가 정말 소중한 사람이라는 거를 정확하게 말과 행동으로 일상생활에서 공유해 주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사람도 너랑 똑같이 그렇게 소중한 사람이다. 자, 그리고
어른들이 어린 아이들과 생활하면서 어른들도 힘들기 때문에 많은 잘못도 하고 실수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며칠 전에 건널목을 건너기 위해서 신호등을 기다리는데 한 꽤 큰 아들이에요. 한 고2나 고3쯤 됐겠더라고요. 그 아들과 엄마가 제 옆에 같이 신호등을 건너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둘이 엄청 즐겁게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엄마도 행복하고 아이도 매우 행복해 보였어요. 그래서 뭐 그래 어쩌고 하더니 좀 있다가 아마 부모님들이 일상생활에서 돌아보시면 알겠지만 둘이 굉장히 사이가 좋았을 때 분위기 깨는 말을 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얘는 얘 입장에서는 안심이 되니까 뭔가 자기의 어려웠던 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엄마에게 얘가 그러더라고. 그런데 엄마 그때 엄마 왜 그랬어? 엄마 잘 생각이 안 나요. 언제? 내가 6학년 때인가? 중학교 1학년 때인가? 그때 엄마가 나한테 엄청 소리 지르고 나를 내쫓았어. 나가라고.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랬어. 당황스럽겠죠. 네. 기억이 안 난다. 네, 기억이 안 난다. 발뺌을 해요. 이 엄마가 그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 너 그때 인간이 아니었어요. 너 그때 사람이 아니었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애가 얼굴이 어떻게 됐겠어요? 굳더니 그냥 얼굴이 불그락불락하더니 바로 왼쪽 길로 가버리더라고요. 쌩하니 가버려요. 저는 그때 이 엄마한테 막 그렇게 말하고 싶었어요. 빨리 가서 저 아들 붙잡아라. 붙잡고 사과해라. 근데 그때 신호등이 바뀌었죠? 엄마가 건너더라고요. 신호등. 엄마도 역시 쌩하고 신호등을 건너서 가더라고요. 이럴 때 아마 이런 엄마 그때 이렇게 얘기했을 때요. 엄마 그때 왜 그랬어? 이 이야기를 들으면 뭘 할 준비를 하셔야 될까요? 사과할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때는 엄마가 너무 힘들었고 미안해. 그때 좀 더 돌봐줬어야 되는데 그래 지금이라도 말해줘서 고마워. 이렇게 했으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바로 이 초등학교 6학년, 5학년, 요즘 좀 4학년 때부터도 그런 어려운 모습을 보이죠. 중학교 1학년, 2학년. 요때를 이름하여 뭐라고 합니까? 사춘기라고 하죠. 그래서 보통 사춘기에는 뭐 그냥 몇 년 참고 지내라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이 사춘기가 사실은 생각 사자입니다. 봄 춘자입니다. 자, 생각의 봄이 피어나는 시기입니다. 제가 사춘기를 이렇게 풀이해드리니까 부모님들이 막 예쁘다고 그러세요. 네, 사춘기. 어떤 생각의 봄이 피어날까요?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 이러한 생각의 봄이 마구마구 피어나는 시기가 사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현상을 보이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얘가 초등학교 때만 해도 저학년 때까지만 해도 참 엄마 말 잘 듣고 애가 착했는데요. 돌변을 했어요. 돌변하게 되는 게 바로 뭐냐면 이제 더 이상은 내가 이렇게 살 수 없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아마 어린 시절부터 아이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주고 좀 더 아이가 아이 의견을 더 많이 들어줬다면 돌변하지는 않고 조금 변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은 나의 것.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때부터는 부모님께서 어떻게 대해주시면 좋을까요? 주인으로 대해주시는 것이 그게 이제부터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자, 먼저 사춘기라는 그 시기의 가장 큰 특징은 세 가지 특징을 보입니다. 하나는 첫 번째는 뭡니까? 엄청나게 신체적으로 성장합니다. 많이 먹고 많이 자고 많이 큽니다. 한 달이나 두 달 정도 방학을 지나고 나면 저희가 막 10cm씩 큰 애들도 있어요. 이 시기에.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성장이 일어나고요. 이 엄청난 성장기에 좋은 음식을 먹었을 때 몸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친환경 무상급식, 우리 어른이 준 굉장히 중요한 선물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정신적인 성장이 일어나는 겁니다. 정신적인 성장은 아마 꽤 많은 분들이 아실 건데요. 뇌세포, 뉴런이 마구 연결을 시작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육체적 성장이 있음과 동시에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뇌세포 연결이 어마어마한 속도로 마구 연결되고 많은 양으로 연결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연결의 과정을 보면 우리 인간이 어떻게 서로를 존중해 줘야 되는지가 보입니다. 두 번째 성장이 이런 정신적 성장이라면 세 번째 성장은 정서적인 성장입니다. 감정의 기복이 심하고요. 작은 일에도 무척 슬퍼하고 그리고 조금만 좋은 일이 있어도 엄청나게 기뻐합니다. 자, 이럴 때 너 왜 그래? 이런 말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정서적인 성장이 감정의 굴곡이 심하면 심할수록 이 사이에 우리가 산에 큰 산과 큰 계곡에 뭐가 고입니까? 물이 많죠. 그래서 감정의 기복이 심하면서 촉촉한 정서가 형성되면서 이 사이에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 인생을 살아가는데 정말 필요한 공감 능력이 풍부해지는 이런 과정을 겪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정신적 성장과 정서적 성장을 좀 더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돕는 건, 자, 우리가 사람과 사람의 만남에서 즐거워야 잘 만납니다. 마찬가지로 신경세포와 세포의 연결, 정서적 성장도 즐거워야 잘 성장이 됩니다. 연결은 즐거웠을 때 일어나는 거거든요. 따라서 문화, 예술, 체육 이런 활동들을 충분히 즐기게 하고 배우게 하고 그리고 표현하게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성장의 동력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꼭 성장에서 중요한 부분은 공부라는 이 범위를 이제 사춘기 때부터는 대폭 넓혀주셔야 됩니다. 공부라는 범위를 그냥 국영수, 읽고 쓰고 이런 것으로만 한정시키면 이 아이가 굉장히 답답해지는 과정을 겪습니다. 자, 그리고 대화의 방법에 있어서는 명령형 대화를 대폭 줄이셔야 됩니다. 청유형, 뭐뭐 하면 어때? 하자. 가장 좋은 것은 의문형입니다. 이러이러하면 어때? 어떻게 생각해? 자, 어머님들 많이 해보셨겠지만 어떻게 생각해? 이러면 답변이 항상 부모님이 예상하는 것과는 어떻습니까? 정반대의 답변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그렇게 얘기하죠. 아니, 이 문제만큼은 엄마 하라는 대로 해. 이것만큼은 이렇게 해. 그러면 애가 어떻게 생각할까요? 왜 물어봤어? 왜 물어봤어?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당황하지 마시고 전혀 부모님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답변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고요. 그때 그래, 엄마는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해보지 못했어. 엄마에게 좀 더 생각할 시간을 다오. 아니면 아빠 오시면 아빠랑 함께 좀 더 의논해보자. 아이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부모님이 자기가 답변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심사숙고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부를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정 정도를 수용해 줄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찾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정 못 믿겠으면 기간을 정하셔요. 요 기간 정도 같이 해보고 또 얘기하자.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제일 싫어하는 어른의 유형 3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유형이 엄마 잔소리 많이 하는 엄마입니다. 아이들은 무조건 엄마를 좋아합니다. 엄마를 싫어서 거부한다라고 결코 추워도 의심하지 마십시오. 사춘기 아이들은 모두가 엄마의 수호천사입니다. 그래서 아빠도 사춘기 자녀들과 소통하려면 엄마라는 다리와 연결이 되어야만 소통이 원활하게 될 수 있습니다. 자, 2번째 아이들이 싫어하는 유형은 엄마의 잔소리를 그대로 반복하는 아빠입니다. 이거 엄마가 시켜서 하는 거 아이들도 다 알아요. 애들이 말하는데요. 영혼이 없기 때문에 목소리가 좀 흐물흐물하대요. 자, 이 잔소리는 아이들과 어른의 기준이 다릅니다. 어른들은 한 5분쯤 얘기하면 내가 좀 할 말을 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이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1분 이상 지나면 내가 잔소리를 듣고 있구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2번째 경청입니다. 눈을 맞추시고 아이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주세요. 어떤 분들은 지금 경청하고 싶어도 우리 애가 말을 안 해요. 막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말을 하라고 또 다그치거든요. 말을 하라고 다그치는 게 경청이 아니라 같이 있어주면서 기다려주는 것이 경청입니다. 같이 같은 공간에서 경험을 나누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부모님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저도 제 아이가 사춘기쯤 되니까 우리 아이 아빠의 나이도 40대 중반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네, 40대 초반 중반 이렇게 되면 부모님께서도 제2의 사춘기를 겪게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에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해요. 저도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내가 지금 내 인생을 살고 있는가? 나는 애들에 치여서, 살림에 치여서, 일에 치여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럴 때 막 이렇게 되죠. 애도 사춘기인데 왜 당신까지 난리야? 이러지 마시고요. 아내에게 혹은 남편에게 그동안 한 10년, 15년, 20년 직장 잡고 가정 지키면서 사느라고 너무 고생이 많았어요. 애쓰셨어요. 이렇게 공감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이라도 혹시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취미생활이라도 일주일에 한 번 또는 격주로 한 번이라도 하고 싶은 일을 하시라. 이렇게 권해주시고 도닥거려 주시면 이 제2의 사춘기에 정말 멋진 인생을 또 한 번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아내에게 이렇게 해줬는데 나는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그런 시간이 온다면 자기 자신을 위한 시간을 선물해 주세요. 자기 자신을 위한 영화 티켓을 끊어주시고요. 자기 자신을 위한 차를 한 잔 사서 혼자 스스로를 위로하면서 차도 마시고 그리고 또 책도 선물해 주시고 이렇게 자기 자신을 위한 시간을 선물해 주는 그런 과정을 겪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더불어 이제 여유가 생기면 전화를 해서 친한 친구에게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동창에게 전화해서 차 한 잔 사주고 또 같이 영화 보고 이러면서 신나고 행복한 모습으로 부모가 살고 있는 것이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교육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아이들도 엄마를 보면서 아빠를 보면서
인생이 정말 저 나이까지 살면 더 재밌을까? 한번 열심히 살아보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서 함께 이제 우리 주변에 더 어려운 힘든 이웃이나 약자들에 대한 연대, 관심 이런 것도 같이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강의 일단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